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름으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고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평가 설명회를 이제 오픈을 한 이유는 이제 앞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선생님들 저기 평가를 받으신 선생님들 덕의 사례를 저희가 통해서 오늘 평가 지표별로 주요 확인 사항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설명회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가 지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주요 강점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강의 시간은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을 해보기 전에 주요 사항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감점 원인, 그 다음에 평가 지표별로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선생님들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 많이 보셨던 지표들일 거예요. 평가를 준비하시기 위한 제일 기본적으로 평가 매뉴얼을 펴놓으시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게 될 건데, 저희가 항상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평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가위원들이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만 거기에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 토대로만 평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밑에 확인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이 운영 규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 무엇을 설명드리냐면 이전 지표의 운영 규정은 저희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운영 규정을 비치를 하고 있는지였고 두 번째로는 이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다른 지표들은 선행을 하고 있다면 다시 쉽게 얘기를 드려서 평가 지표가 더 구체화가 되어 있다면 이 운영 규정은 오히려 후퇴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평가 지표의 평가 기준이 딱 이 11가지만 충실히 다 비치를 하고 있으면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이 운영 규정을요, 그대로 복사 짜집기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기관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평가 때문에 운영 규정을 비치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평가 때문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는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평가에서 감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운영 규정대로 원래 이전 지표에서 운영 규정대로 너네가 그거를 이제 충실히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는 운영 규정을 선생님 평가위원들이 읽어보면서 그대로 그 목적, 그다음에 여기 모집 방법, 계약 요 부분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요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 처럼 뒷부분에 나오는 고충 처리 절차를 똑같이 면담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용료 등 변경 방법이나 서비스 내용, 즉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내용이 인용이 똑같이 들어오는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하고 비슷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지 요렇게 각각의 항목에 맞게 저희가 이 운영 규정을 실제로 너네가 하고 있는지를 다른 평가 지표랑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에서 운영 규정을 가지고 오셨든 우리가 평가 때문에 운영 규정을 준비를 해 놓으셨든
평가 전에는 무조건 한번 저희가 비치해 놓은 운영 규정을 센터장님들은 무조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으시지 않기 위해서는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제가 뒷부분에서 다른 지표랑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규정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직원 상담 관리인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직원 상담 관리에서 좀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사실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직원 상담 관리라는 지표가 없었고, 직원 회의라는 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직원 상담으로 넘어오면서 개인 선생님들 별로 다 직원 상담을 진행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금 감점을 받으시는 부분을 보시면 상담은 했는데 내용이 대부분 수급자 상태나 서비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돼서로만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상담 관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쉽게 대답을 드려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조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보통 상담을 진행을 되면 우리 어르신이 어떻고 제가 근무를 할 때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치마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앞치마가 많이 해졌으니까 좀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직원을 상담을 하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요양보호 선생님이 앞치마가 저기 해져서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수급자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는데 본인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근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여서 불평을 토론하셨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 1회 반영으로 앞치마를 다시 제공을 해드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바꾸셔서 상담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의 귀저귀를 조금 변경을 귀저귀 사이즈를 변경을 해달라고 복지용구에 전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귀저귀를 바꿔달라고 복지연구에다가 해드렸다라는 그 평가 상담 내용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어르신의 이제 그 요실금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너무 힘들어 하신다라고 바꾸시고 선생님이 그 조치 사항으로 복지연구에 이제 연계를 통해서 귀저귀 사이즈를 뭐 이렇게 바꿔서 제공을 해드림이라고 말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무상에 근무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는 그 건의사항을 해결을 해 주었다라고 반영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가 일어나시는 부분이 수급자 관련된 질문들을 그냥 요양보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상담 일지에 적어 놓으셔서 그거에 대해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감점을 받으시는 부분이시고 상담 대장의 말씀이세요. 필수 사항에 보시면요. 상담 일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담 일자가 아니고요. 상담 일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상담을 너네가 시간을 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선생님이 라운딩을 가셨을 때는 그 20분 정도는 온전히 어르신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근무 시간, 즉 3시간 동안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운딩 때도 당연히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근무 시간에도 당연히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지금 3분기 선생님들은 많이 체크를 당하고 있고 확인이 조금 많이 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로스 체크해서 한 번씩 사회복지 선생님이랑 센터장님들이 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상담 내용하고 이 필수 사항만 늦지 않으시면 되고, 내년에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연 1회 이상을 기관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까지 1, 2, 3분기 선생님들은 연 1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관들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내지는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연 1회 이상 기관 운영에 반영된 상담 결과를 토대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뭐 앞치마를 예를 들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앞치마를 교체를 해드렸다.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전체적으로 복지연구나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니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복지연구를 자원적으로 연계를 했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관 운영에 반영을 한 것처럼 보이시게끔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다음으로는 이게 경력직인데 제가 직원 상담이라고 좀 잘못 적어드렸는데 경력직이에요. 그런데 경력직은 선생님들이 점수 받기가 꽤 쉬우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년에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잦은 입퇴사만 없으시면 2년 이상이든 2년 미만이든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조금 많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점수는 다 챙겨가실 수 있지만 아직 뭔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내년 평가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은 요 점수는 금방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놓치지 않으시고 점수만 잘 대상자랑 수료 여부만 잘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점수는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부분 점수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한 분 정도 놓치신다고 해서 점수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 95% 이상 가져가셔야 4점, 75% 이상에서 3점.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다 챙겨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5번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의 비치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급여 제공 지침은요, 12가지로 요번에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급여 제공 지침 관련돼서 비치를 하고 있고, 이 지표 안에 연동이라고 해서 급여 제공 지침 내용을 비치해 놓은 내용 그대로 면담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12가지 지침 항목 중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운영 규정처럼. 그래서 이 급여 제공 지침이 12가지가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확인 한번 해서 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를 하고 계실 때, 요렇게 보시면 그 고충 처리 지침과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함, 저는 요렇게 세트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급여 제공 지침 관련돼서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 지침, 그 다음에 고충 처리함이 있는지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운영 규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운영 규정 안에서도 저희가 고충 처리 관련돼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충 처리 지침과 고충 처리 대장이 앞에 운영 규정하고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내용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충 처리, 급여 제공 지침 관련돼서, 운영 규정 관련돼서 교육이 요번에 신설로 들어왔어요. 요것도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을 교육을 한다. 같은 항목 지침에 급여 제공 지침과 운영 규정 교육
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규정 교육에서 올해 운영규정과 내년 이제 운영규정을 진행을 하실 때 같은 운영규정을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규정 교육을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26년도 운영 규정이 있으시고, 개정을 하신 선생님은 27년도에 운영 규정이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내년에 개정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으면, 이 26년도 똑같이 26년도에 발행했던 운영 규정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규정을 다른 센터에서 이거 에이플 받은 센터에서 가지고 온 운영 규정이야 하고 부랴부랴 평가날에 바꾸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운영 규정 교육 내용 일지를 적어 놓으신 내용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요것 또한 저희가 감점을 받으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요번에 신규 입사자 교육을 놓치신 선생님들이 감점을 많이 당하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24년도, 5년도부터 쭉 장기 근속하신 선생님들은 연초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 우리 신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신규 교육을 놓치신 경우에 선생님들이 운영 규정의 그러니까 교육 일지를 비치를 해놓지 않으셔서 이 감점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적으로 신규 선생님이 들어오면 급여 제공, 아니, 운영 규정 교육, 이렇게, 그 다음에 건강검진, 기타 등등 해서 신규 선생님이 받으시는 교육 일지를 따로 만드셔서 같이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 평가 준비를 하실 때는 하나의 일지로 뭔가 통합적으로 목록화시켜서 운영규정 교육했음, 노인인권 교육했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서명만 받았지만 그거를 복사를 해두셔서 운영규정 교육 파일 따로, 노인인권 교육 파일 따로 해서 각각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게끔 그 평가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육을 다 진행을 해놓으시고 현장에서 이걸 보여주지 못해서 감점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평가 날짜가 잡히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한번 하실 때는 요령을 피우셔서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사항 꼭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필수사항에 요렇게 서명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사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참석자 명 해서 인지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경우나 뒷부분에 서명이 필요 없는 일지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잘 요령껏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면담 준비입니다. 면담에서는 조금 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넣어드렸어요. 급여 제공 지침에 교육을 받으실 때는 두 가지만 선생님들이 면담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감염이고, 하나는 욕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연일에 뭐 교육을 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급여 제공 시작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선생님들마다 날짜가 조금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로 그냥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무조건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근로계약서를 다 씁니다. 그럼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교육을 진행을 해버려요. 연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교육들을 전부 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서 쓰는 날엔 무조건 센터를 오고, 센터를 왔을 때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교육을 합니다 라고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놓고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규 직원을 선생님을 모셔왔을 때, 이제 이 어르신 댁 모시러 들어갑니다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교육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저는 묶어서 진행을 하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대답하기에도 편하고 저희가 관리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답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더 면담에 평가자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다라고 느낀 부분이 1, 2분기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면담에다가 얘기를 했었을 땐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시는데요? 라고까지 물어보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즉슨, 내가 만약에 운영규정 교육을 2월이나 뭐 1월이나 2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선생님, 우리 연초에 2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지, 내년에 평가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연초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하시고, 그거를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꼭 전해주시고,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로 꼭 부르셔서 근로계약서를 대면을 하시고 교육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 우리가 평가날이 잡혔을 때 몇 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쓰셨을 때 우리 이때 교육하셨죠? 이렇게 대답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이랑 욕창은 선생님들이 조금 외우기 쉽게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감자로 이어지는 말로 감기, 그리고 감기가 생각나면 코로나가 생각나면 폐렴,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외우고 쉽게 연상이 잘 되는 부분으로 저는 얘기를 드렸어요. 감염이라고 하시면은 단어가 조금 어려우셔서 선생님들이 감염 예방 하면은 익숙하지 않으신데, 이 앞에 감자로 시작해서 감기, 코로나, 폐렴, 이런 게 있고, 이런 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는 손 씻고 발 닦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해서 되게 가볍게 선생님들이 외우실 수 있게 준비만 해주시면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욕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욕창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창하면 세트로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와상 환자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와상 환자가 왜 욕창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조금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뭐 체위 변경, 피부 확인, 건조, 복지 연구, 기타 등등은 선생님들이 연상해서 외우실 수 있게끔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면담 준비를 해주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6번입니다. 직원 인권보호 관련돼서 평가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지표 평가 기준이 신설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권보호 관련돼서 되게 쉽네. 왜 쉽지? 포스터만 부착하면 되니까 라고 해서 쉽게 넘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서 감점이 일어나는 부분은요. 직원의 상호 존중, 성희롱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즉슨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기관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스터 내용에 우리 노인 관련돼서 포스터만 잔뜩 붙여놓으시고 직원 관련돼서는 포스터가 하나도 없다거나 내지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포스터를 갖다 붙이신 경우 이 점수를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어떤 포스터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포스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시고 두 번째가 상호 존중 관련돼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여기 확인 사항에 서명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어르신의 서명, 즉 사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당장 내일 평가를 본다라고 하면요. 저는 한 번 더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가 이게 올해 신설된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이라도 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상호 존중 안내. 그러면 내가 우리 어르신의 명부를 쫙 다 뽑아요. 한 번이라도 했던 어르신들 명부를 롱텀에서 뽑으실 수 있으시죠? 그거를 다 뽑은 다음에 이 안내대장을 저는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할 것 같아요. 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넣어놔야겠죠.
그런데 만들어서 넣어놓으실 때 이 확인 사항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안내일자입니다. 시간이 아니고요. 안내일자예요. 그래서 저는 첫 라운딩 날짜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운딩 일자에 선생님들이 그 날짜를 적어 놓으시고 확인 사항이 다 포함된 기록지만 발급을 해서 보관만 해 놓으시면은 점수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지표예요. 이 점수들은 꼭 다 받아 가셔야 되는 점수들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하시는 선생님들,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요. 연초, 연말에는 한 번씩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원 인권 침해 대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면담 부분입니다. 이 면담도요, 저는 이 면담 준비 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시험을 본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싫어하세요. 그런데 요 선생님들을 어르고 달래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가시는데 저는 요 설명을 드릴 때 직원이라는 말 빼고 일단 인권 침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이라는 침해, 즉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요양보 선생님한테 현장을 떠올리게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저랑 어르신 둘이만 있는데 선생님이 어르신이 저를 공격을 하고 내가 어르신을 공격하는 둘 다가 그러니까 즉 사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말로 때리는 거, 그 다음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어르신도 폭언폭행 성희롱 조심하셔야 되고 선생님도 폭언폭행 성희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뒷부분에 노인 인권, 노인 침해, 권리 침해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인권 침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폭언폭행 성희롱은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직원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급여 외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급여 외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급여 외라는 말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요. 서비스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족을 위한 업무는 하시면 안 됩니다가 급여 외 행위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장 농사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고 이 급여의 행위라는 단어가 익숙하게끔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뒷부분에는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5살짜리 여자아이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요.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녹음합니다. 증거 남길 거예요. 센터에 보고할 거예요. 그 다음 신고합니다. 다시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녹음할 거예요. 녹화할 거예요. 증거를 남기고 센터에 보고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질문하는 자에 대한 그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자주 선생님들한테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끔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7번 직원 권익 향상입니다. 이 권익 향상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여기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 5번입니다. 이 직전평가 처우 개선 관련돼서는 저만 해봤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 번도 이거를 준비해 보신 센터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5대 보험 관련돼서는 평가 날이 잡히시면 평가 관련돼서 안내문이 옵니다. 그 안내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을 쭉 적어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완납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완납증명서를 그날, 그러니까 미리 뽑아 놓으신다고 소용없으시고 그날 뽑아주시면 되고 요 부분이 조금 요번 연도에 조금 자세하게 평가 지표가 바뀐 부분이 체납 내역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쭉 2018년도부터 해서 근무를 쫙 했는데 19년도에 내가 미납이 딱 한 번 있었네? 라고 하시면 요 부분은 감점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서 평가날이 조금 길게 잡히신 선생님들은 보험료를 체납 없이 완납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 가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이 80% 이상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3번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복지포상은 그러니까 항상 인건비 비율 지출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지출을 하고 계신데 근거를 잘 못 남기셔서 점수가 조금 깎이신 분들이 꽤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평가 지표에서 추가된 부분이 내가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입금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입금 내용, 입금 금액과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줬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줬다라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도 있어야 돼요. 요게 평가 지표 확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포상했을 때 제공 1차 언제 제공을 했고 수령인 즉 복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받은 내역이나 근거, 사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서류에 사인만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필수예요. 이 서명 부분이 좀 많이 누락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을 선생님들이 그 복지포상 양식을 예전 지표에 맞춰져 있는 양식을 쓰시는 센터들에서 감점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설로 바뀐 그러니까 그 평가 지표에 맞는 양식을 사용을 하셔서 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근거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입니다. 고충 처리는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운영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결되는 지표로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 방법, 처리 절차, 응답 기한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물어볼 건데 요 부분이 센터마다 다릅니다. 당연하죠. 센터 내에서 관련된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센터의 운영 규정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답변이 달라지겠죠, 센터마다. 그런데 문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네 분을 선정을 하는데 네 명 다 답이 달라요. 요것도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A 사회복지사랑 B 사회복지사랑 가르쳐 준 내용이 달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끼리도 답변이 달라요. 요런 사람들, 요런 센터도 감점이 됩니다. 요 부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거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평가한 날에 오는 그 안에 써 있어요. 퇴직금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 어떻게 준비해라. 그래서 퇴직금 가입한 내역이랑요. 선생님들이 퇴직자들한테 줬던 내역들, 그 다음에 만약에 기관 명의 통장을 이용하신다면 우리가 매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만 증빙을 해주시면은 점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퇴직금이 점수가 1점이에요.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점수는 다 챙겨갈 수 있게끔 준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저희가 질량상 노력이라고 해서 평가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갈 수 있는 점수도 여기 이 점수랑 이 점수, 요 점수입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돼서는요.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써드렸어요.
생각보다 점수 못 받아가시는 센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연간이기 때문에 매달 인건비 지출 비율을 못 맞추셔도 되는데, 연도, 즉, 우리가 롱텀에 들어가면 이제 지출 비율을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이셔야 점수가 받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춰서도 올해, 내년 평가 지출 다 봐주셔야 되고요. 평가일까지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3번은 참여하신 기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생략은 많이 하는데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하나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4번이 빠졌는데 인지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입니다.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실 때 여기도 일자고요. 서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별 1회를 놓치지 않고 진행은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놓쳤다라고 하셔도 반기별에 한 번씩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요. 굳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하실 필요 없고 5등급이나 가족요양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뽑으셔가지고 교육 일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수는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교육 강사명하고요.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에는 저는 대면을 추천드려요. 이게 그 선생님들 꼭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라는 그 내용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한 명한테만 진행을 하셨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온라인이나 유선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요.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셔서 강사는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질문 주시는 부분이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공단에서 올려놓은 인지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케어포나 이지케어에서 받으신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교육 내용에 넣어 놓으시고 교육 자료 첨부를 해 놓으시면은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으신 점수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요번에 추가된 부분이 모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표본 4명 정도 선정해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받으셔야 되고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신규 선생님이나 기존 입사자 선생님들 다 체크를 하시는데 우리가 24년도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해도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대 75% 이상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진짜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깎으시는 부분이 발행일자가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발행일자가 내가 다시 받아오라 해서 더 늦었어요 라고 해도 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받았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돼요. 그래서 검사한 검사일을 기준으로 봤지만 우리가 검사일도 중요하고 발행일자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 발행일을 내가 잊어먹어서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 수령일을 증빙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EDI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산 자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최대한 해놓으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남겨주시고,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 케어포나 이지케어에 업로드 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꼭 이제 수령하시는 날,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포함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제공 안내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면담인데 수급자 관련돼서 수급자한테만 면담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점수는 3점이고요.
웬만하면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으신 부분인데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급여 제공 계획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평가를 준비를 하시다가 우리가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중간에 끼워 넣으시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그냥 첨부를 해놔야지 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새로 만들어 놓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어르신 댁에 비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요런 것까지 좀 디테일을 챙겨 가시면 이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요. 누군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는지, 즉 누구한테 설명을 받았는지를 물어봐요. 왜냐면 요번에 추가된 부분에서 기관의 시설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라는 확인 방법에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요번에 시설장님이 저희 센터의 남자분이세요. 그러면 평가관들이 물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물어봤나요? 남자가 와서 알려주셨나요? 내지는 젊은 사람이 왔나요? 아니면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왔나요? 언제 왔나요?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들은 라운딩 일정을 매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뭐 연령대가 비슷하시거나 다 여자분이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뭐 이제 특히 뭐 이런 이제 후킹성 발언에 선생님들이 넘어가실 일은 없겠는데 만약에 센터장님들이 남자 선생님이다. 내가 얼굴을 좀 잘 안 비춘다라고 했을 때는 평가 시즌에는 조금 자주 방문하셔서 내가 와서 이런 거 설명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급자 관련돼서 질문이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뒷부분에 시간 잘 지키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대답하시는 부분들에서 이제 이거 질문을 들었으면 하나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두세 개씩 막 엮어서 대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통제가 어렵지만 수급자 어르신들도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면담에서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점수는 수월하게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업무 수행 일지는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점수가 받기가 쉬워요.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추세가 서류 관련돼서 부분에 뭐 내용을 본다, 뭐 연계를 본다, 뭐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랑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공단에서도 평가 이제 뭐 욕구 사정, 뭐 업무 수행 일지, 그다음에 뭐 급여 제공 계획서, 뭐 변경 계획서, 결과지 이런 것도 본인들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가고 있는 추세예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명분하에 지금 점점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평가랑 요번 평가에서 많이 디벨롭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보시면 평가 지표 1번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연 1회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저번 평가에서는요, 방문 상담만 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뒷부분에 결과도 나와야 되고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도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돼야 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요 저번 평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업무 수행 일지 자체를 매달 실시했으면 점수 받아가시고 매달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반영만 했으면 점수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수행 일지에서는 점수를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업무 수행 일지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25년도 7월 이후로 전산 반영이 되면서 업무 수행 일지가 한 번 변경이 됐는데
업무 수행 일지에 상담 내용 관련돼서 저희가 방문 상담을 실시했는지 평가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 관련된 부분하고 보호자 상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같아 버리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필수 사항을 보시면 상담 내용 부분이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 사항을 확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24년도, 25년도의 업무 수행 일지를 보셨을 때 한 장으로 이루어지거나 내지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붙어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 결과랑 어르신 보호자 상담 일지랑. 그래서 요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써서 여기 비워놨어요 라고 하신 센터들도 되게 많았고요. 요 내용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자랑 수급자에 관련돼서 상담을 써 놓으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넣어 놓으신 센터도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바뀐 업무 수행 일지는 저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셔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는 센터장님들이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 내용만 잘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 점수는 수월하게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 수행 일지를 한 번 더 보셨을 때 급여 제공 관련된 내용, 지금 현재 업무 수행 일지로는 7번입니다. 그러면 이 번호에 맞춰서 상태 변화 기록지나 제공 기록지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쓰시는 그 일지 부분하고 연계만 되어 있으면 이 점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수행 일지에서는 감점 사항이 이상한 데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매달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왜냐면 예전에는 손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손으로 쓰신 거를 잊어먹지만 않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15인이 되시기 전 상담 일지, 신설 기간이시죠? 이 상담 일지도 같이 보관을 하고 계셔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라고 하시고요. 요 부분에서 감점당하시는 건 연 1회지만 우리가 30일 이내에 반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할 때 이렇게 반영 예정이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된 결과지, 상태 변화 기록지나 제공 기록지의 특이 사항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잘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제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 평가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달을 하나 정하세요. 30명입니다. 라고 했으면은 2월 달에는 무조건 연 1회 반영할 거야 해서 모든 어르신을 다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날을 잡으셔서. 그리고 신규 어르신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그 달에 그냥 무조건 한번 연일에 반영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평가를 준비하실 때 업무 수행 일지랑 그 상태 변화 기록지를 표시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요렇게 우리 했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 다 전산으로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준비를 따로 안 하시는 부분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프린트를 연일에 반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프린트 하셔서 수급자 파일처를 해놓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 준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면담 부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관련돼서 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도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쉽게 바꿀 순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이냐? 요양보호 선생님이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양보호 선생님이 조금 게으르셔서 항상 도착하는 시간이 9시 1분, 내지 뭐 9시 많이 늦으면은 6분, 7분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한 시간보다 항상 늦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바꿔놓습니다. 8시 반부터 11시 반으로. 무슨 말이냐? 평가관들은
우리가 롱텀에 계약한 시간을 보고 현장을 방문을 해요. 오죽하면 지금 현장을 방문을 할 때 집 앞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날 평가 보는 날에.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8시부터 죽치고 평가관들이 앉아 있는데 9시에 땡이라고 내가 계약을 해놓고서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9시보다 조금 더 늦게 와요. 이러면 물어보나 마나 점수를 안 주죠. 요런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늦게 온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늦게 온다라고 하면 시간을 9시 반으로 바꿔놔요. 내지 9시 15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9시 6분, 9시 1분, 9시 8분 이렇게 오시지만 우리가 계약한 시간은 9시 15분이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어르신한테도 이 대답이 나와야겠죠. 요양보호 선생님이 잘 시간 맞춰서 오세요. 몇 시쯤 오셔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9시 5.5 이렇게 하면은 늦는지 안 늦는지는 늦게 오냐 안 늦게 오냐는 어르신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렇게 질문하셨을 때 대충 그 시간에 와. 일찍 오고 만약에 못 온다라고 하면 응 미리 전화 줘. 응 아니? 우리 딸내미한테 미리 연락해. 요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습관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날짜 하나 잡혔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는 우리 평가 기간이니까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 하고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경우에는 꼭 사전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습관을 잘 갖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보 게시입니다. 정보 게시를 보셨을 때 운영 규정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이 다르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관련돼서 운영 규정에 비치되어 있는 내용하고 홈페이지 관련돼서 내용하고 감점을 받으시는 센터가 여기 서울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옵니다, 애들이. 그러면은 요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 센터에 와서 운영 규정을 읽어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웬만한 센터들이 운영 규정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우리 운영 규정 관련돼서 내용하고 여기 올려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나 뭐 비급여 부분이나 뭐 다른 뭐 간호나 목욕, 뭐 주간보호 이런 관련돼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감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꼭 연계를 하고 평가 준비가 다 끝나고, 즉슨 운영 규정이 수정이 다 되고 난 후에 한 번 더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평가 날짜가 잡히고 서류가 도착을 했을 때 한 번 더 그냥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그냥 습관적으로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인권 교육입니다. 지금 요번 연도에는 반기별로 해서 벌써 2회 차 지금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분기, 2분기 평가 받을 때는요. 24년도, 25년도에 근무를 뭐 한 2달밖에 안 했어요. 뭐 석 달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요때는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지로라도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입퇴사 하신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준비를 해 놓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 확인 부분에 상반기에 입사를 하셨고, 하반기까지 계셨어요. 다시 4월 달에 입사를 하셨고요.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4월에 입사를 하셨던 거를 기준으로 상반기 거는 일지가 그러니까 노인 인권 교육을 받으신 근거가 있으셔야 되고, 하반기에는 없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4월에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신규로 잡히시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신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7일 이내에 교육을 받으셨어야 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반기 건 꼭 있으셔야 되고, 수료증이 없지만 하반기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없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즉, 명확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올해 입퇴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셔서 8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다시 8월에 입사를 하셨고 11월에 퇴사하셨는데 하반기 게 없다라고 하시면 감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명단을 잘 확보를 하시는 게 평가 준비의 반 이상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부분에서 서명이 있어요. 서명.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운영규정 교육이랑 노인인권 일지 교육이랑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서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혹시나 내가 가라로 사인을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요 일지랑 한번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해서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료증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수료증에서 예전에 24년도, 25년도는 노인 인권이랑 노인 학대가 각각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노인 인권 교육은 받으시고 학대 부분 관련돼서 수료증이 없으셔서 감점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료증 안에 이렇게 발급된 교육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노인 인권 권리 보호, 노인 학대 다 둘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인 인권 관련돼서기 때문에 인권, 선생님들 포건폭행 성희롱 잊지 마셔야 되고, 노인이 있기 때문에요. 노인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을 무시하지 말라.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뭐 어르신은 창피한 것도 모르겠지. 얼른 씻으세요. 내가 다 보고 있을게요. 하는 그런 사생활 같은 거를 보호하지 않는 거. 어르신이 인정서 막 가지고 계시고 신분증 내가 데리러 다녀올게요 하시고 뭐 요런 부분, 개인정보 같은 보호 부분. 요런 부분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괜찮지라고 하는 모든 부분이 다 노인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별하는 것. 어르신이라고 무시하고 사생활 보호 안 해주고 차별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 단어로 좀 외워주시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학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리는 거, 말로 폭행하시는 거, 폭언하시는 거, 성적 학대. 그 다음에 어르신은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노인이라고 인권이 무시되는 부분이 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경제 유기, 즉 경제적 학기랑 유기. 보호자가 돈으로 이제 뭐 요양보호비를 안 준다, 못 준다, 뭐 아니면 돈을 뺏어갔다, 뭐 요러신 부분들 학대, 그 다음에 방임, 요렇게 있어요. 요 부분들도 단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에 평가관 분들이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선생님이 아시는 게 다 지금 너무 긴장돼서 대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 대답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들이, 평가관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다 단어가 나올 수 있게끔 외우시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노인 인권에서 대응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거. 1577-1389. 1577은 뭐 너무 익숙해서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거든요. 1389. 그래서 요 부분도 1577-1389를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센터장님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장, 뭐 112 이런 거 다 빼고 요것만이라도 외우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14-3, 4번을 보시면요. 8가지 지침이에요. 요거는 감점 받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못 받는데 예전 거를 기치를 해 놓으셔서 감점 받으시는 센터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평가 컨설팅을 다니면서 감염 예방이 올해 신설이 됐는데 요거가 없었고 이전에 A뿔 받았어요라고 해서 그 센터에서 얻어온 지표로 그러니까 그 지침으로 준비를 해주신 센터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평가 날짜가 잡히면 네 분의 어르신이 선정이 되세요. 이 네 분의 어르신 선정을 예전에는 제가 미리 전화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당일날에 전화해서 그 자리 앞에서 전화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센터들도 꽤 늘어나서 평가가 우리 사무실 현장 평가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웬만하면 다 수거해 오셔서 수급자택 서류는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놓치시지는 않겠지만 올해 바뀌신 지표로 지침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과정에서 존중을 받는다. 요양보호 선생님이 잘해주죠? 요렇게 물어보시거나, 요양보호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양보호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시죠? 라고 하는 질문에, 일찍 오시고 잘 해주시죠? 아니면은, 요양보호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여기 서비스 시간에 오시는 선생님을 어르신은 뭐라고 부르세요? 그분이 잘해주시죠? 요렇게 연속해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댁에 방문을 하셨더라도 평가관이 물어보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매번 가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크게 없는데 감점되는 센터를 보면요. 열심히 평가 전날까지 서류를 고쳤다가 수정했다가 폐기했다가 고쳤다가 수정했다가 인쇄했다가 요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 평가 날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서류를 잘못 폐기를 하셔서 걸리시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파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꾸깃꾸깃해서 쓰레기통에 넣어 놓으신 거를 잘못 발견돼서 감점이 됐다거나 내지는 그 자물쇠를 달아 놓으셔야 되는데 자물쇠를 깜빡하고 안 달아 놓으셨거나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날에 다 끝나고 새벽에까지 내가 준비 다 했어라고 해도 한 번 더 청소하시고 자물쇠랑 열쇠 꼭 한 번씩 어디에 내가 열쇠를 뒀고 어디에 내가 자물쇠를 걸어 놔야 됐고 그다음에 캐비넷 그다음에 고충 처리함에 있는 고충 처리함도 자물쇠 잠궈 놓으셔야 되고 열쇠 잘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요 부분 가끔 가다가 평가관님들이 열쇠는 어디 쓰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열쇠는 누가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면은 감점 당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욕구 사정 부분이에요. 욕구 사정 부분에서도 감점이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는데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기피식품 관련돼서는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즉, 아직까지 수급자 관련된 서류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욕구사정 그 법정 서식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평가시거나 올해 평가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뭐 연계성 관련된 거에서 감점을 받으신 부분은 잘 없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내년에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다음 평가 때는 아마도 이 연계성 관련돼서 서류 관련돼서 부분에서는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욕구사정 기록지에 체크하시는 부분 관련돼서 판단 근거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피식품을 넣어라라고 했으면 기피식품이 있다 없다 정도. 있으면 어떻게 뭐가 기피식품이어서 이런 거를 급여 제공 계획서에
이 어르신이 이러이러하니까 요양보 선생님 주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요렇게까지 하나하나씩 디테일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욕구사정지가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전 욕구사정 기록지를 아직까지도 쓰시고 계신 센터들은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기피식품이나 희망하는 욕구가 예전 개정되기 전 욕구사정 기록지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판단 근거에 이 내용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한 번씩은 다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수가 24, 5, 6년도에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다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 선생님들 근무 날짜에 맞는 욕구사전 기록지였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요양복 빠지신가, 누락되시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누락되시는 게 없어야 돼요. 현 진단명은 아는데 과거는 빠져 있다. 청취, 발음 능력이 있는데 청취에는 체크돼 있고 발음에는 빠져 있다. 요렇게 하나하나씩 욕구사정지 안에 빈칸이 없게끔만 준비를 하시면 이 부분은 점수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욕구사정 기록지 언제 쓰세요? 욕구사정 기록지는 수급자가 오시기 전에, 즉, 들어오시고 나서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한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6월 8일에 쓰셨어요. 그러면 최소 6월 7일, 26년, 27년. 26년도 6월 8일에 썼으면 27년 6월 7일 안에 한번 하셔야 돼요. 요 날짜 때문에 선생님들이 감점을 많이 당하세요. 그리고 26년도에는 김길동 선생님이 계셨는데 25년도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김길동이에요. 이런 거. 즉, 이 서류를 만드시는 선생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 가거나 센터장님이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꼭 한번 서류를 썼던 선생님 말고 이제 서로 교차를 해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검토를 많이 다녀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험도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수급자 서류를요, 어떻게 보냐면 이 욕구 사정지 따로, 위험도 평가지 따로, 뭐 업무 수행 일지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수급자 서류에서는 부분 점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도 평가 누수고 욕구 사정지를 펼쳐놓으면 같은 날에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달라요. 즉, 낙상 위험도에 약을 5가지 드셔놓는다라고 체크를 하셔놓고 욕구 사정지에는 5가지 그 이상이 안 돼. 2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점수가 낙상 위험도에 약 복용 관련돼서가 개수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날에 점수를 줘놓고 검사를 해놓고도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욕구 사정 기록지 관련돼서 욕구 사정 기록지에는 점수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즉, 평가관들은 평가 매뉴얼만 넣고 평가 매뉴얼대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했냐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무조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 필수 사항이 누락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어디서 깎아요? 위험도 평가에서 깎습니다. 왜냐면 필수 사항에 확인 사항을 보시면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도 평가를 반영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가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에서 점수가 하나하나씩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요령을 피워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업무 수행 일지처럼 우리가 이거 해놓기만 하면 점수를 받겠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내용들에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평가 준비를 하시다가 어떻게 실수를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받으시기 전에 점수를 좀 잘 받고 싶으면 저는 점검을 좀 받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거나 평가관들이 딱 봤을 때는 잘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부분들이니까 꼭 한번 크로스 체크 하시는 연습 시키시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 분들이 6점짜리인데 2점, 2점, 2점이에요. 근데 낙상, 욕창 관련돼서는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얘 따로 답변 다르고 얘 답변이 다르면 다 깎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 딱 4명, 김길동, 홍길동, 강길동, 뭐 이렇게 이길동 갖고 오세요 해놓고 내가 강길동 거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르신이 다 점수가 깎였어요. 그러면 요거 다 안 봐요. 왜냐면 모든 수급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류는 준비하고 어떤 서류는 준비하지 못하고 요러지 마시고 모든 서류를 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로 넘어갈게요. 급여 제공 계획서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실시한 욕창 낙상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개별 욕구까지 쓰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우리가 욕구 사정, 낙상, 욕창 위험도 이런 거 다 반영이 됐는지 어디서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종합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을 계속 보신 선생님들은 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셨을 거예요. 좀 항목을 많이 나눠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수급자 상태 관련돼서 썼고요. 중간 부분에 위험도 평가 반영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놨습니다. 종합 의견에. 이런 식으로 특히나 내년에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연일회씩 지금 하셔야 되니까 요 부분은 꼭 교육을 받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교육을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시키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 특히 내년 평가에서는 관련된 수급자 서류 관련돼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올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리고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서 24에는 없었고 25에도 없었고 26년도에 생긴 지표가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통보만 해놨어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요. 24년도에 내가 6월 8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6월 10날에 통보했네? 그래도 점수 받아요. 내가 25년도, 12월 30날에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1월 1일에 해버렸네? 그래도 점수 받습니다. 26년도, 27년도에 내가 서비스 시작을 1월 8일인데 1월 9일에 통보를 했어요? 이 점수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통보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1, 2분기 때 제가 평가 때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통보가 늦어버리면요. 여기 점수만 깎이는 게 아니고요. 지표 18번, 즉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도 깎입니다. 왜? 여기도 점수가 됐으니까요. 여기 점수 높아요. 2.5점. 아까 뒷부분에 보시면 점수 1점. 그래서 즉 3.5점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통보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통보 관련돼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급여 제공 계획서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한번 조금 드리자면요. 수급자 서류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해요. 센터장님들한테 내가 요양보호사 좀 보내주세요 하고 신규 문의를 주십니다. 요게 6월 1일이에요. 내가 상담을 쭉 해. 초기 상담을 갑니다. 내가 어르신도 좀 알아야겠고, 뭐도 좀 봐야겠어.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들이 방문을 해요. 아니면 센터로 오라고 합니다. 얼굴을 봐요. 요게 6월 2일이에요. 내가 이때 영업을 잘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표준약관 쓰시고, 모두 하시고, 모두 하시고, 모두 하시고, 서류를 쭉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이 어르신 내일부터 들어갈 거야. 서류 준비해.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 서류 씁니다. 뭐뭐 쓸까요? 욕구사정 쓰시고, 낙상 욕창 인지 쓰시고,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쭉 씁니다. 언제 날짜로 써야 돼요? 6월 2일 날짜로 써야 됩니다. 6월 3일에 들어갈 거예요 해서 6월 3일로 쓰시면 감점이. 요거는요, 욕구 사정도 감점이고요. 이 6점짜리도 감점이고요. 급여 제공 계획서도 감점이에요.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면담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8점이에요. 아, 7점인가? 8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18번 관련돼서도 점수가 8점 정도 돼요. 둘이 합치면 15점 가까이 임박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관련돼서 점수가 20점이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여 제공을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초기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하는 날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사정, 위험도 평가까지는 날짜가 동일해도 돼요.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내가 봐줄게. 동일해도 됩니다. 근데 서비스 날짜랑 급여 제공 계획서 쓴 날짜랑 욕구사정, 위험도 쓴 날짜랑 동일해? 어? 어떻게 동일하지? 그럼 물어봅니다. 평가관들이 봤을 때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 다 쓰고 나면 사인을 3번 해요. 첫 번째, 작성자한테 사인을 하라고 하죠. 나 이렇게 작성했어요. 라고 사인합니다. 두 번째,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사인을 하라고 시켜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동의를 받은 거를 사인을 받게끔 합니다. 마지막,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라고 날짜를 찍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성한 자가 나 이렇게 작성을 했고 보호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보냈냐라고까지도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평가를 봤어요. 근데 요즘엔 좀 전산이 잘 돼 있어서 같은 날에 했습니다라고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작성하고 동의를 하고 통보를 하는데 같은 날에 하고 서비스 제공을 6월 8일에 하고 6월 8일에 하고 6월 8일 9시에 들어갔다. 아예 평가관들이 점수를 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욕구사정 관련돼서요.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고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까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또 하나 감점 나오시는 부분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제공 기록을 한다. 인데, 우리가 계획을 다 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업무 수행 일지를 쓰시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그 제공 기록지랑
상태 변화 기록지를 쓰시는 거죠. 서류가요, 제공 기록지는 법정 기록지고요. 상태 변화 기록지는 그냥 양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공 기록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평가 기준을 보시면 건별로, 즉, 급여 제공이 바뀔 때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라고 써요. 예전에는요, 변경 계획서라고 해서 그 양식은 따로 없지만 평가 지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 일지처럼 무언가 변경 계약서를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뭐 이 양식 저 양식 쓰지 말고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법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써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예요. 저는 항상 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보호자나 수급자가 임의로 일정을 변경을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적인 문구를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주 5회 180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쭉 가다가, 보호자님이 이번 달에 뭐 내가 병원 가야 되니까 어르신 모시고 가야 되니까 오지 마슈 라고 한 거예요. 이틀을 빠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틀을 내가 빠지니까 집안일이 조금 걱정이 돼. 그 다음날에 오셔서 선생님이 360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관련돼서는 다 기록이나 특이사항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법적인 근거고 청구하는 근거기 때문에 급여 제공 기록지는 건별로 다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어려우면 제가 다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급여 제공 기록지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3년치를 급여 제공 기록지를 다 드려요. 특이사항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찾아서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요 부분. 그게 제공 기록지의 역할입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는요, 이 평가 기준에 없어요.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랑 상태 변화 기록지는 따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충실하게 작성하고 건별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부분에서 쉽게 넘어가시고 상태 변화 기록지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급여 제공 계획서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던 급여 제공 계획서 순서예요. 욕구 조상, 이거 진짜 감점 정말 많이 당했던 부분이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욕구 사정한 날짜, 급여 계획서 작성한 날짜, 보호자 통보한 날짜,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선생님 교육. 그리고 거꾸로 요양보호 선생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부분.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 상태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된 내용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없겠지만서도 요양보호 선생님이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대답을 우리 어르신이 조금 이상해졌으니 사회복지사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쭉 짭니다. 급여 제공 계획을 쭉 짜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를 급여 제공 계획 관련돼서 내가 신체를 90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딸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딸이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낼게 아침에 일찍 와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우리 저기 마누라 퇴원할 때까지 집안 이제 아침 좀 챙겨줘.
라는 식으로 조금 뭔가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됐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양보호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했다. 근데 사실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요양보호 선생님이 익숙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 그리고 우리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급여 제공 계획서가 어떤 역할이고 언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점수를 많이 못 받습니다. 특히 현장 평가, 즉,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평가를 받으실 때 평가자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요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긴장해서 잘 대답을 하셔야 된다. 어떤 센터에서도 똑같이 물어봐도 역할에 대해서 이 서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적어졌고, 왜 이렇게 됐는지가 잘 설명이 되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대답을 못 하셔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좀 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 잘 평가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면담 부분이,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 면담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이. 그런데,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이라는 이런 단어,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런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 사실상 정말 쉽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기본 동작 훈련이고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들고 젓가락 하는 것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신체 지원, 옷 갈아입히는 거 도와드리는 거고요. 세수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고요. 몸 씻기 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정서 지원, 어르신의 정서, 대화, 말하는 거. 만약에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려?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르신의 식사를 도와드려. 어떻게 도와드려요? 밥 챙겨드리고, 냉장고 안에 뭐 음식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요런 건데, 이런 거 다 하시면서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복지 선생님들이 면담을 준비를 시키실 때 그 선생님의 대상자에 맞게끔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요. 즉, 어르신이 와상 환자인데 4등급 어르신을 기준으로 연습을 시켜서 우리 어르신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셔. 이러면 선생님 급여 제공 계획서는 역할은 아세요? 하실 때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2등급, 그러니까 이 와상 환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딱 준비를 시키셔서 어떤 이 어르신의 기본 동작 훈련이 필요하고 일상생활 동작에 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셔서 뭐 식사시킬 때 뭐 이렇게 입에 떠넘겨주고 뭐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알려드려. 기본 동작 훈련이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가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질문을 했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랑 맞지 않는, 즉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 관련된 질문이 대답이 아닌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다. 특히 이런 부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시킬 때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어르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선생님이 좀 많이 더 헷갈리시는 부분, 급여 제공 계획서랑 그러니까 변경 급여 제공 계획서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제 교육을 조금 받으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삼각형 구조로 말씀드립니다.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요. 계획을 짜고요. 제공을 하고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짜고 제공을 하고 결과를 내기 전에 우리가 서류를 한 번 더 변경을 할 때가 있죠. 이 변경을 할 때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쓸 때 등급을 내야 될 때거나
아니면 사례 관리를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어르신의 변화가 된 부분이 있을 때에 쓰는 급여 제공 계획서, 즉 연 1회 하시는 급여 제공 계획서 말고 중간에 한 번 더 쓰시는 걸 그냥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변경 급여 제공 계획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는 똑같은데 중간에 변경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급여 제공 그러니까 평가관들이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를 봐야 되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된 부분이 있는 어르신을 데리고 올까요? 없는 어르신을 데리고 올까요? 무조건 어르신이 급여 제공 계획서가 한 번쯤은 변경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을 뽑아와야 그분들도 이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내가 평가가 금방 잡혔다. 내지는 내가 평가가 잡힐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준비를 하실 때 잘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직원 변경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류 대행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건별로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점수를 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 선생님이 변경된 어르신을 뽑아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모든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어르신들을 뽑아 놓고 직원 변경된 건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그냥 직원 변경하신 인수인계 상담하신 서류 있나요? 라고 해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다 상담 일지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빼뜨리시면 안 돼요. 여기 상담 대상자 명관계. 내가 본인하고도 상담을 했으면 본인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번 지표에서는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인수인계한 서류를 봤거든요. 기록으로. 근데 이 부분이 면담으로 빠졌고 어르신하고 상담을 한 거를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 이 인수인계서만 준비하신 센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면담으로 바뀌었고 서류는 보호자랑 상담을 하신 걸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수인계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면담 날짜가 잡히거나 어르신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 관련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 선생님 교육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20번부터 22번이 면담의 꽃인데 평가 기준 매뉴얼대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정지, 질식, 경력, 화상, 낙상. 응급 상황 하면은 이 5가지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단순해요. 2.5점입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라는 단어, 뭐 뒤에 응급 상황이 뭔가요? 응급 상황 대충 맞나요? 뭐 대응 방법을 아나요? 다 상관없고요. 응급 상황,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이렇게 외우게끔 달달달달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 5가지가 다 나와야 만점입니다. 그리고 각각 관련된 대응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질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나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즉, 요렇게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임리히법을 합니다. 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요런 부분은 이제 보여주라고 말씀드려요. 평가관들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화상 입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제는 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연습을 시키는 건 1번만 하시고 이거에 관련된 대응 방법은 꼭 행동으로, 몸으로 익히실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2번째, 낙상입니다. 낙상의 요인별로, 종류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담당하는 어르신의 요인을 찾아서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걸으실 수 있는데 침대에서 떨어질 거 위험합니다. 뭐
뭐 와상환자니까 어쩌고 요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걸어 다녀서 화장실에 갔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네. 이러면 미끄럼 방지 매트가 없어서 이 우리 홍길동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운 거를 조심을 시켜야 됩니다.까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연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질문을 지금 제가 봤을 때 평균이었거든요. 1분기 때 사실 평가가 제일 쉬웠다라고 저는 보고 점점 평가가 어려워져요. 그분들도 면담하고 평가를 받으시는 걸로 서로 디벨롭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많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연습을 시키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제가 인지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인지는 정말 쉽습니다. 인지 관련돼서는 길 잃어먹은 거, 뭐, 배회하시는 거, 그 다음에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평가 지표 안에 그 항목들이 적혀 있어요. 아예 5가지 정도. 이 5가지 정도만 대답을 다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면 되고, 이 치매는 예방 방법을 알고 있나요? 뭐, 요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매뉴얼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연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부분들인데 급여 제공 계획서 관련돼서만 점수를 많이 깎아 먹으시고 요렇게 외우시는 부분들은 점수를 다 갖고 가셔야 평균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인데 사례 관리에서는 선생님들이 감점을 받으시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새로 생긴 거에서 계획을 하라는 부분하고 선정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례 관리를 왜 했고 왜 이분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뭘 했고 어떻게 됐는지만 이 4박자만 맞으면 돼요. 이게 다 근거로 나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사례 관리도 AI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자원 연계를 하시는 것보다는 등급 변경된 어르신들, 등급 변경되시기 전쯤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 평가관들이 너네가 사례 관리를 왜 하는지 잘 아는구나로 점수를 많이 주셔요. 사례 관리가 필요성이 있는 수급자, 요양보호 선생님을 너무 괴롭힌다거나 상태가 너무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이 어르신이 어르신 자꾸 수급자가 자주 바뀌어.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로 다 이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례 관리는. 그리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 4박자 선정 사유, 회의 내용, 그다음에 참가 지원별로의 의견 다 들어가 있게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이 결과를 반영한 그 결과치 정도. 그래서 저는 사례 관리랑 아까 18번에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부분을 연계를 많이 시켜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준비를 하실 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평가입니다. 반기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2번은 하셨어야 돼요. 작년 12월에 한 번 하시거나 1월에 한 번 하셨었어야 되고, 올해 6월이나 7월 달에 한 번 하셨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유지가 나오실 거고, 여기서 급여 제공,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건이 나오시겠죠. 왜냐? 이분들도 결과를 내고 30일 이내 제작성 광고를 연동해서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로 선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를 내시고 나서 변경 계획서를 쓴 어르신들, 즉 요사이나 뭐 올해 등급이 한번 바뀌었다, 재계약을 했다, 뭐 사례관리 대상자였다, 뭐 기타 등등은 지표를 여러 개를 엮어서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지표를 여러 개를 엮어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해야 된다. 아까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가 만들어서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 제공 기록 제공 대장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점수를 깎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 세트로 묶어서 같이 드리긴 하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 대장이 여기 날짜를 맞추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우리는 수기 기록 적서 태그 다 잘 찍어 라고 해도 월 1회는 무조건 한번 제공 대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공 대장을 쓰시기 어려우시면은 뭐 케어포 같은 데나 롱텀에 그 저기 시스템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 점수를 챙겨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기록지입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는 급여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하고 다릅니다. 아까 급여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은 말 그대로 급여 제공 계획서와의 상이한 부분을 특이사항에 적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상태 변화 기록지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쓰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쓰셔도 되지만 말 그대로 특이사항이 상태에 관한 변화예요. 그래서 저도 상태 변화 기록지를 제 양식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좀 드리기는 하는데, 상태 변화 기록지를 쓰기 어려운 이유는요, 상태 변화 기록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냥 빈 종이 주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 상태 변화에 써주세요 하면은 정말 쓰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빈 종이 주시고 쓰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기록지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이 어르신은 식사 시간이 180분 중에 90분이거든요. 가사 지원이. 그러면, 선생님, 요 어르신은 가사에서 좀 중점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뭐 청소는 매번 다 똑같으니까 어르신이 밥 얼마나 잘 먹는지만 좀 계속 중점적으로 써주세요. 밥을 이만큼 먹었다가 오늘은 생선을 먹었다가 뭐를 먹었다가 했을 때 왜 요번에는 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했는지, 왜 요번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콩국수를 해달라고 했는지, 밥을 이만큼 왜 잘 먹었다가 우울해서 요번 때 이만큼밖에 못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좋고, 저도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작성해서 좀 드리기는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서 주셔야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잘 쓰신다. 그리고 등급 현황은 웬만하면 점수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유지된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산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 제도도 점수 받기가 정말 쉬워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된 안내지 정도 하나만 센터에 보관을 해 놓으시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하고 계시죠? 네, 끝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평가관들은 언제 안내하세요? 정도. 언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르신하고 초기 상담할 때 계약서 쓰고 급여 제공 계획서 갖다 줄 때 같이 안내해요.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점수를 주려고 만들어 놓은 지표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로 Q&A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4분기 평가 선생님,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올해 컨설팅을 다녀본 결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A 선생님하고 B 선생님하고 C 선생님이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요. 각각 선생님들의 스타일대로 서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이 내 어르신이야, 너 어르신이야 요렇게 나눠 놓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좀 변동이 생겼을 때 그 일치성,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쓰시는 그 필수사항, 요 선생님이 쓰시는 필수사항,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기준, 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기준,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인수인계 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인수인계 하시는 부분에서 실수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이나 여기 선임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선생님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센터 내에서
평가 관련돼서, 평가 지표 관련돼서 한번은 같이 교육을 한번 좀 해보고 회의를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결과 모든 서류에서 감점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누락이거든요. 잘못 기재해서 감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락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준을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네 어르신, 내 어르신,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서류, 이건 너가 준비하는 서류,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센터장님들이 너무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으시는 부분. 요 부분도 되게 큽니다.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부분. 그럼 차라리 저한테라도 교육을 조금 맡기시거나 검토를 맡기시거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센터장님들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가 준비해야지라고 시키시기만 하면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잘 따라와 주지 못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잘 안 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싶어도 우리 센터장님은 뭘 잘 모릅니다. 요렇게 가시는 부분들도 크니까 꼭 한번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교육 한번 해주시면 좋고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서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 내년에 하반기가 평가가 잡힐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박힌 지표 플러스 알파 반기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다음 평가 때는 분명히 연계 관련돼서 지금 뭐 업무수행 일지를 했으면 점수 주겠다 하는 지표들이 이제 다 사라질 텐데 이 부분에서 하반기 수급자 관련된 서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원을 조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정 지원 부분에서 우리 초보 사회복지 선생님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알려드려야 되나 하는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조금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잡고 가셔라. 꼭, 왜냐하면 없다라고 치고 새로 만드는 게 편하듯이 수정하는 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찾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다 확인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좀 문의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정말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급여 제공 기록지나 상태 변화 기록지, 뭐 육구사정 기록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태 변화 기록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쓰기가 어렵듯이, 급여 제공 계획서 종합 의견이 빈칸이어서 쓰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만 좀 잘 알고, 알려드리고, 배워나가고 하시면은 정말 쓰시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전산 부분이 점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내년에 내가 평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전산 부분 점수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산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우리 센터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이런 알림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케어포나 이지케어를 쓰신다. 나는 롱텀만 쓴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상황에 맞게끔 알려드리는 부분에서 누락건이 없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으시는 부분이니까 꼭 연락을 하셔서 평가를 잘 받으시면 좋고, 요번에 평가가 정말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바뀌실지 진행을 하시면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잠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상담 결과라고 하시면은 어떤 상담이실까요? 직원일까요? 수급자일까요, 선생님? 다양한 질문만 좀 받고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겠어요? 불, 아, 업무 수행 일지가요, 선생님. 업무 수행 일지 상담이신 것 같아요. 업무 수행 일지를 점수 받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성만 해놓으시는 거. 두 번째가 업무 수행 일지가 연일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반영을 하실 부분에 우리가 지금은 다 전산으로 업무 수행 일지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놓으시지 않으실 건데,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만약에 내가 내년에 평가다라고 하면 전 2월에 일괄적으로 모든 어르신한테 반영을 하라고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시킵니다. 선생님, 요번 달에는 무조건 모든 어르신 다 반영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2월에서 연 1회 반영을 찾아서 평가관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규 어르신이 2월 이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신규 어르신은 그 달에 무조건 연일에 반영을 시켜 놓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평가 시즌에. 그리고 이거를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평소에 평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평가 준비하실 때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서류든지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잘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실무 교육도 지금 다 오프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을 조금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을 다 교육을 시키시거나 초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저한테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교육을 신청을 하셔서 꼭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특이사항의 상태 변화 기록을 쓰시고 계신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특이사항을 건별로 쓰시는 제공 기록지랑 제가 상태 변화 기록지를 따로따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 기록지에 쓰는 특이사항, 상태 변화로 쓰는 특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각각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뭐 계약 관련돼서 급여 제공 변경 관련돼서 뭐 어르신의 일정 변경돼서 뭐 요런 거는 제공 기록지에 건별로 확인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수, 상태 변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쓰시는 거에 대한 점수 따로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결과 평가랑 모니터링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 평가보다 모니터링이 훨씬 쓰기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아직까지는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결과 평가는 내가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사실은 결과 평가는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 그 목표 부분하고 이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 평가에 뭐 80% 달성, 100% 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모니터링 서식으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저도 여기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서류를 작성을 해드릴 때 요렇게 모니터링으로 작성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모니터링 서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결과평가에 대한 서식 이해도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 결과평가 서식으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블로그 주소는, 네이버에 돌봄 인사이트 서연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 제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여기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제가 바로 남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생님들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또 평가 설명회를 좀 열어드릴 건데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설명회를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에는 서류 중심으로, 어느 날에는 이제 전략 중심으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평가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계속 어떻게 평가가 결과로 추가가 되는지, 최선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 추이 정도는 계속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남겨주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준비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좀 편하시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이렇게 알고 오늘 평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